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력에 대해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문재인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파괴하고 있고 법치를 무시하고 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은 알겠고 이 문재인 정부가 정치력은 어떤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처럼 운동권 세력 그 자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운동권 세력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치, 선동, 이게 운동권 세력들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인 위기가 발생을 할 때마다 그 운동권 세력 당시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그거를 극복하려고 시도해 왔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떤 문제가 터진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다른 사안을 터뜨리거나 그리고 그 자신들의 문제보다 더 강력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즉 적폐를 만들어서 비난의 화살을 그쪽으로 돌리는 거, 이게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하는 정치질이죠. 오늘 제가 문재인 정부의 정치력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자,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가지고 터져나오고 있는 논란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죠. 가장 최근에 일단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은 LH 투기 사태입니다. 그렇죠? LH 직원들이 신도시가 어디에서 개발이 된다라고 하는 걸 미리 정보를 알고서 농지를 구매하듯이 구매를 해서 실제로 농사를 지을 것도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해서 투기를 했다라고 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태가 지금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사태가 지금 다른 쪽으로 지금 이슈가 번져나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야, 이거 뭐냐? LH 직원들 같은 경우도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을 거면서 농사를 짓겠다라고 땅을 사서 투기를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또한 마찬가지로 비슷한 과정을 거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논란의 가장 핵심입니다. 뭔가 얼핏 들어서는 문제가 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결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좀 김이 새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따지게 된다면 LH 지금 직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농경지를 얻었다라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법적인 어떤 처벌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왜? 농사법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규제가 완화가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어떤 서류가 있고 구체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지만 있어도 농경지를 살 수가 있는 게 실제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됐건 LH 투기가 됐건 투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농사를 짓지도 않을 거면서 농경지를 샀다. 요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법적인 처벌을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분명히 사실입니다. LH 직원들이 투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 신도시가 어디에 만들어질 거를 미리 알고서 거기다 투기를 했다라는 거 당연히 우리가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 중요한 사안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문제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은 야권에서 공격하고 있는 포인트는 옮겨간 것 같습니다. LH 투기와 관련된 문제를 계속해가지고 공격해야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지금 비리도 계속해가지고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우리가 집중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야권 쪽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문제를 너무 지금 깊숙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의 그리고 또 한국 국민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슈가 분산이 되면은 흐지부지 그냥 끝나버리게 됩니다. 한 곳으로 지금 우리가 이슈를 집중해가지고 거기를 지금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이슈가 터져나오게 된다면 사람들이 쉽게 관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자신의 SNS에다가 글을 남긴 거, 그리고 탁현민조차 마찬가지로 등판을 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 그게 저는 이런 식의 함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는데요. 자,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그리고 또 그 가족과 관련돼 있는 논란이 무엇이 있는지 그거부터 일단 좀 살펴보시죠. 자, 현재 지금 터진 의혹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딸이 투기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인데요. 자, 해당 내용은 곽상도 의원실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문다희 씨가 2019년도 5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대출 없이 7억 6천만 원에 사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시가 문 씨의 다가구 주택 주변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문다희 씨가 지난 2월 5일 이 주택을
9억에 되팔았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시세 차익 1억 4천만 원을 봤다는 것이죠. 만약에 문다혜 씨가 저 집에 살았고 저 집에 살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 해서 팔았다라고 한다면 투기 의혹이 당연히 발생하지가 않죠.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문다혜 씨가 저 지금 집을 실제로 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구매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봤다. 이게 지금 투기 의혹의 핵심입니다. 사실 지금 이 의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신빙성이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저 집에 문다혜 씨가 거주를 할 수가 없었다. 현실적으로 아예 살 수가 없었다.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문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했다라고 알려졌던 게 언제입니까? 2017년도 12월 달이죠. 대통령의 가족이 해외에 가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서도 해외 토픽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때 당시에 논란이 많았죠. 대통령의 딸이 직접 지금 증명을 한 거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정말로 살기 어려워진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지금 증명한 거 아니냐? 그런 식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커지니까 당시에 청와대가 이렇게 얘기했죠. 사생활이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해외 이주를 했다 안 했다 명확하게 청와대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말할 수가 없다 이래버리게 되니까 당연히 논란이 더 커졌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곽상도 의원이 재차 다음과 같은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다혜 씨의 아들이 태국 방콕의 인터내셔널 땡땡 스쿨에 다닌다라고 하는 사실을 폭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또 밝혀진 게 뭡니까?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에는 청와대 경호원들까지도 따라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혜 씨가 작년에 귀국을 했죠. 해당 논란에 대해서 다혜 씨가 결국에 뭐라고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까? 개인적인 사유로 일정 기간 해외 체류한 사실은 있으나 이민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다혜 씨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밝힌 거 아닙니까? 일단 이민을 간 건 아니다. 근데 뭐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하고 있었던 거는 분명히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직접 밝혔으니까 저 의혹이 더 커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딸이 대통령이 지금 다른 대통령도 아니고 투기를 지금 뿌리 뽑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대통령의 딸이 저런 식으로 투기를 통해 가지고 시세 차익을 봤다. 엄청난 이슈가 돼야 되는 것인데 저 이슈가 지금 완전히 묻혀 있습니다. 다혜 씨의 딸과 관련된 의혹뿐만이 아니에요. 또 지금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의혹이 또 있습니까? 딸뿐만이 아니라 천안 또한 마찬가지로 뭐라는 거예요? LH 보상금으로 47억 가까이 되는 차익을 봤다. 이런 식의 지금 의혹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딸 같은 경우도 지금 투기 의혹이 있는 상태인 것이고 대통령의 천안 같은 경우도 LH 지금 그 보상금을 통해 가지고 47억 가까이 되는 차익을 봤다. 엄청난 이슈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슈가 지금 전부 다 묻혀 있습니다. 왜? 뭐 때문에 지금 묻혀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사저와 관련된 논란 때문에 다 지금 이 이슈가 묻혀 있습니다. 자, 계속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의 사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거는 뭐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 전용으로 그런 식으로 신청하지 않고 농업 경영을 하겠다. 그렇게 신청을 했다라는 것이고 스스로가 문재인 대통령이 자경해 왔다라고 신고했다라는 점이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짓겠다라고 얻었던 농지가 작년 1월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형질 변경이 된 것인데 그게 특혜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논란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지금 농지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완화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뭐 구체적인 뭐 서류가 있거나 구체적으로 뭐 농사를 짓거나 그렇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의지만 있어도 지금 농지를 얻을 수 있는 게 실제 그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할 수 없고 실제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건 농지와 관련된 저 사저 문제가 아니라 다혜 씨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천안과 관련된 문제 저게 지금 핵심 포인트인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문재인 대통령 본인 스스로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다가 뭐라고 지금 글을 써놨습니까?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저런 식으로 입장 표명을 했는데 감정까지 섞어가지고 좀스럽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입장 표명을 했는데 왜 도대체 나머지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사저와 관련된 문제만 언급한 것일까요? 이유가 간단한 것이죠. 사저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을 것이고 사저와 관련된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지금 언론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슈가 지금 분산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슈를 갖다가 지금 다른 데다가 지금 쏟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탁현민조차 나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대놓고 지금 이준석이다 이렇게 지금 부르면서 계속해가지고 사저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도대체 탁현민까지 나타나가지고 저 지금 사저 문제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을까요? 간단한 것입니다. 모든 이슈를 갖다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사저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디에다가 이슈를 집중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에는 지금 김정숙 여사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 우리가 진짜로 집중해야 되는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또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만 무엇을 비판해야 되고 무엇을 비판할 때가 아닌지 그거를 좀 우리가 잘 분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